수업의 정원 파티, 한여름 오후,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다. 정원은 햇빛이 참나무 사이로 비쳐 반짝였고 긴 나무 테이블은 차를 즐기기 위해 세팅되어 있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앉아 있었고 웃음소리가 유리잔의 맑은 소리와 라벤더 꽃이 만개한 흙냄새와 어우러졌다. 나이를 먹지 않는 여성들, 나이를 먹지 않는 지혜는 지혜롭고 재치 있으며 때로는 장난스러운 삶을 살아온 여성들의 삶을 다룬 흥미로운 작품으로 인생의 아름다움과 교훈을 모든 나이에 걸쳐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준다. 댓글을 달지 않아도 나쁘지 않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자. 나이를 먹지 않는 여성들의 놀라운 비디오 클립들. 여보세요. 한 번은 2잔의 마티니를 마신 후 하이힐을 신고 기업 임원들 전체에게 왈츠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라고 연극을 즐기는 성향이 있는 은퇴한 무도 강사 마가렛이 말했다. 그녀는 빨대를 손가락에 감으며 마치 지팡이처럼 휘둘렀다. 삶의 비결은,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발이 엉망이라도 항상 춤의 동작을 알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테이블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누구보다 크게 웃은 이는 조였는데 그녀는 은빛 머리를 가진 조각가로 그녀의 손은 강하고 거칠며 그녀의 의견만큼 단단했다. 그런데 마가렛,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발을 밟으면 어떡하죠?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 혼자 춤을 춘다면요. 그것도 동작처럼 보여줘야죠. 마가렛은 찻잔을 들어 가짜 건배를 하며 되받아쳤다. 비틀거림은 단지 기다리고 있는 피루엣일 뿐이에요. 조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항상 드라마틱한 면이 있었죠. 정원 파티는 에디의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그녀는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 이 모임의 사실상 지도자인 에디는 85세의 날씬한 여성으로 절제의 미학을 마스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무한한 인내심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율을 찾는 재능으로 유명했다. 우리를 이 정원처럼 생각해보세요. 에디는 테이블 주위에 있는 야생화, 허브, 세심하게 가지치기 된 장미들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광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중 일부는 일찍 피고 일부는 늦게 핀다. 일부는 키가 크고 주목받기를 원하며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 이야기세요. 라고 파리 무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매력적인 전직 여배우 클라리스가 말했다. 그녀는 와인을 천천히 마셨다. 저는 항상 자신을 매끄러운 돌로 생각했어요. 거친 가장자리 없이 우아함으로 다듬어진 클라리스. 나의 친구 조가 음모를 꾸미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돌렸던 텀블러에 들어갔던 돌처럼 다듬어졌네요. 클라리스는 가짜로 분노한 척하며 숨을 들이켰지만 그녀의 눈빛은 농담임을 드러냈다. 질투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색이에요. 조. 익숙한 대화는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여행, 요리법, 손주들의 독특함과 같은 가벼운 주제로 전환되자 에디의 시선은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에게 머물렀다. 사라는 30대 초반으로 조용히 앉아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펜을 종이에 살짝 들고 있었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가씨, 에디가 부드럽게 물었다. 무엇을 적고 있나요? 사라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주저했다. 그냥 메모어. 당신들 모두에 대해요. 당신들의 이야기. 클라리스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띄웠다. 우리의 지혜를 기록하는 사람이군요. 조심하세요. 어린 친구. 진실을 종이에 적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하죠. 사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왜냐하면 진실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에디가 말했다. 진실은 만화경과 같아요. 조금만 돌려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관점이 진짜인지에 대해 논쟁하기 좋아하거든요. 마가렛은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겁나게 하지 말아요. 세상에는 만화경이 더 필요하니까요.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펜을 더 단단히 잡았다. 당신들은 정말 지혜가 가득하군요. 제가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지혜는 내가 상을 받은 처트니와 같아요. 마가렛은 갑자기 진지한 톤으로 말했다. 조금 달콤하고 약간 매콤하며 공유할 때 가장 좋죠.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 아무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룹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에디의 표정은 부드러워졌다. 사라, 그녀는 말했다. 오늘 이 정원에서 하나를 배운다면 그것은 이것이길 바랍니다. 지혜는 큰 순간에 살지 않아요. 그것은 조용한 순간, 평범한 순간에 있어요. 이 테이블에서의 웃음 속에, 당신 얼굴 위의 햇빛 속에요. 당신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어떤 커다란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아요. 작은 진실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자라도록 하세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그녀 주위로 정원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놀라운 여성들의 목소리가 잎사귀의 바스락거림과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어우러졌다. 그녀는 이 순간들 속에서 지혜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디는 웃으며 말했다. 아마도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샘은 즉흥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줬어. 마치 우리가 충동적으로 지도와 오렌지만 가지고 전국을 여행했던 그때처럼 말이야. 지도와 오렌지만요. 사라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뭐, 약간의 현금도 있었지. 에디가 인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 여행은 나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 가장 좋은 이야기는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서 나온다는 거야. 사라는 펜을 빠르게 움직이며 메모를 적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글로 적어볼 생각 해보셨나요? 에디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두 번쯤은 생각해봤겠지. 하지만 사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 게다가 세상엔 이미 책이 충분히 많아. 필요한 건 더 많은 이야기꾼들이지. 저는 둘 다 되고 싶어요. 사라는 조용히 말했다. 이야기꾼이자 작가로요. 에디는 차를 따르고 사라에게 따뜻한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그럼 첫 번째 수업을 알려줄게. 좋은 이야기는 사건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사건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 내가 물어볼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가장 좋은 이야기는 뭐야? 사라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며 잠시 망설였다. 대학 시절, 첫 직장,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던 혼란스러운 이별을 떠올렸다. 하지만 어느 것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았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제 삶은 평범한 것 같아요. 에디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삶은 종종 그렇단다. 에아. 평범함 속에 마법이 숨겨져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찾죠? 사라가 물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에디가 대답했다.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널 어떻게 바꿨는지를 묻는 거야. 이야기는 거기에 있어. 사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에디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마가렛의 화려한 이야기, 조의 단도직입적인 재치, 클라리스의 우아한 매력을 떠올렸다. 그들 모두에게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자신감, 명확함, 삶의 혼란 속에서 유머를 찾는 능력. 다른 분들은요? 사라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현명해지셨나요? 에디는 깊고 우렁찬 웃음을 터뜨렸다. 현명하다고. 오해야. 우린 현명한 게 아니야. 그저 경험이 많을 뿐이지. 그리고 그 경험의 대부분은 실수에서 나왔단다. 어떤 실수요? 에디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실수라면 나도 많이 했지.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실수라면 그녀는 잠시 멈추고 찻잔을 응시하며 대답이 거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말했다. 위험을 감수하기를 너무 오래 기다렸던 거였어. 나는 준비가 되어야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년을 보냈어. 하지만 삶은 내가 준비되기를 기다려주지 않아. 그저 흘러갈 뿐이지. 사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메모를 적었다. 위험을 감수하라. 기다리지 말라. 알겠어요. 에디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살짝 깃들어 있었다. 단지 위험을 감수하는 것뿐만이 아니야. 사라. 자신을 믿는 거야. 그게 가장 어려운 교훈이란다. 오후에 빛이 바뀌며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들이울 때 사라는 에디가 말한 만화경이 단순히 관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용기에 관한 것이었다. 혼란을 받아들이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며 이야기가 자신에게 맞게 펼쳐질 것임을 믿는 용기.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생각했다. 그것이 적어볼 가치가 있는 첫 번째 진리일지도 몰랐다. 존은 잠시 멈추고 손을 안정시킨 채 말했다. 모든 나무 조각에는 자유롭게 나올 조각상이 숨어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하지. 그들은 그냥 큰 덩어리로만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비결은 그녀는 나무를 약간 돌리며 말했다. 그곳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깎아내는 거야. 그래야만 조각상이 드러나. 사라는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메모하며 말했다. 글쓰기에도 훌륭한 비유네요. 삶에도 훌륭한 비유지. 존은 정정하며 말했다. 우리 대부분은 많은 쓸모없는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 기대, 후회, 두려움. 우리가 진정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 말이야. 진실을 찾으려면 그것들을 깎아내야 해. 사라는 나무 조각을 응시하며 자신을 나무 조각으로 상상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깎아내야 할까? 어떤 조각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을까? 너무 많이 깎아낼까 봐 두렵진 않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존은 낮게 웃으며 말했다. 애야, 실수를 하게 될 거야. 너무 깊게 깎거나 원하지 않던 부분까지 깎아낼 거야. 하지만 그게 너를 멈추게 해선 안 돼. 모든 자국은 무언가를 가르쳐줘. 때로는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체를 더 좋게 만들기도 해. 사라는 조의 말을 받아들이며 펜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의 모든 실수들을 떠올렸다. 받지 못했던 일자리, 끝난 관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꿈들. 만약 그 순간들이 실수가 아니라 교훈이었다면? 그것들이 조각의 일부였다면? 존은 다시 끈을 내려놓고 작업대를 기대며 사라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넌 가능성이 있어. 애야. 하지만 빈 페이지를 두려워하는 걸 멈춰야 해. 사라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전 두렵지 않아요. 아니야. 두려워하고 있어. 조가 말을 끊으며 말했다. 넌 거기에 앉아. 이게 충분히 좋을지 고민하면서 빈 페이지를 바라보잖아. 망칠까 봐 걱정하고. 한 가지 알려줄게. 넌 망칠 거야. 하지만 그게 너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야. 깎기 시작해야 해.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더 꽉 잡았다. 깎기 시작해야죠. 그녀는 반복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존은 눈에 승인한 빛을 띠며 말했다. 이걸 가져가. 그녀는 사라에게 작은 나무 조각과 끈을 건넸다. 이걸로 뭘 해야 하죠? 사라가 약간의 공포가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뭔가 만들어봐. 존은 간단히 말했다. 뭘 만들어도 상관없어. 그냥 깎아봐.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 봐. 사라는 망설였지만 조의 흔들림 없는 시선은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나무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어색하게 끈을 잡았다. 첫 번째 자국은 얕고 고르지 못했다. 두 번째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리듬을 찾았고 나무가 깎이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얇은 나무 조각들이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존은 말없이 지켜보며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마침내 사라가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나무 조각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독수리도 아니었고 조의 걸작에 가까운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였다. 작고 거칠지만 알아볼 수 있는 새였다. 조는 조각을 가져가 손에 들어 돌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첫 시도치곤 나쁘지 않아. 정말요? 사라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마음이 담겨 있잖아. 그리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았어.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야. 조는 새를 작업대에 내려놓았다. 이걸 가져가. 모든 걸작은 어디선가 시작된다는 걸 상기시키는 용도로.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조각을 가방에 넣었다.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이 진전을 이룬 것처럼 느꼈다. 글쓰기에만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트북 옆에서 조각이 눌리는 것을 느끼며 조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메아리 쳤다. 아름다움은 디테일에 있어. 그리고 비결은 남겨야 할 것을 아는 거야.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일어나요. 뭐라고요? 사라는 놀라며 물었다. 일어나요. 춤출 거예요. 저는 춤을 출 줄 몰라요. 사라는 항의했다. 말도 안 돼요. 누구나 춤추는 법을 알아요. 다만 잊었을 뿐이에요. 자, 제 손을 잡아요. 마가렛은 작은 리모컨을 집어들고 음악을 느린 곡조에 풍부하고 오케스트라적인 곡으로 바꿨다. 사라는 마지못해 마가렛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초보자처럼 어색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왈츠예요. 자기야. 춤 중에서 가장 간단한 춤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가렛은 천천히 원을 그리며 사라를 이끌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했고 손잡는 힘은 단단했다. 왈츠는 이야기와 같아요. 리듬이 있고 시작, 중간, 끝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통제하려는 걸 멈출 때만 제대로 작동하죠. 사라는 발이 엉켜 비틀거렸다. 저 정말 형편없네요. 마가렛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누구나 형편없어요. 그게 요점이에요. 음악을 믿고, 파트너를 믿고, 자신을 믿어야 해요. 사라는 다시 시도했고,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러운 스텝을 밟았다. 방을 돌며 춤추는 동안 마가렛은 그녀의 움직임만큼 우아하게 말을 이어갔다. 옛날에 왕자님과 춤을 춘 적도 있어요.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다. 사라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왕자님이요. 그렇죠. 자기야. 춤은 엉망이었지만 매력이 있었어요. 매력은 많은 결점을 가려주거든요. 마가렛은 미소를 지으며 그 추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파리에서 공연 중이었어요. 몽마르트 근처의 작은 카바레에서요. 그가 공연 후에 무대 뒤로 왔는데 어색하고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왈츠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마추어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사라는 숨이 차서 물었다. 마가렛은 그녀를 극적으로 빙그르르 돌린 뒤 기본 스텝으로 다시 이끌었다. 그가 제 발을 너무 많이 밟아서 새 신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끝에 그는 꽤 괜찮은 턴을 해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나요? 사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가렛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게 좋은 이야기가 하는 일이에요. 사라. 사람들에게 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춤을 멈췄고 마가렛은 사라의 시선을 붙잡았다. 글을 쓸 때 기억하세요. 완벽하거나 똑똑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몰랐던 날개를 주는 게 중요해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동안 노트북을 잊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좋아요. 마가렛은 그녀의 손을 놓으며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이제 앉아서 뭔가 써보세요. 뭐든 괜찮아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사라는 앉아 펜을 들고 준비했다. 왈츠의 리듬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고 빈 페이지가 더 이상 그렇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쓰기 시작했고 단어들은 보이지 않는 박자에 맞춰 흘러나왔다. 마가렛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봤다. 아직 희망이 있군요. 자기야. 클라리스의 거울. 심지어 당신도요. 사라는 사진들을 힐끗 보며 물었다.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요. 클라리스는 낮고 멜로디 같은 웃음소리를 냈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노력 없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뭘 보여줄게요. 그녀는 일어나 벽에 걸린 화려한 금박 거울로 걸어갔다. 그 거울은 높고 위엄이 있었으며 표면이 맑아서 마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처럼 느껴졌다. 클라리스는 사라를 손짓해 함께 오라고 했다. 이 거울은 내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 클라리스는 거울의 틀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말했다. 젊은 배우였을 때 이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서 표정과 자세를 연습하곤 했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사라는 자신의 반영을 보며 묘하게 노출된 기분이 들었다. 그건 겁나는 일이었겠어요. 그랬죠. 클라리스는 인정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나중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부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드러내죠. 무슨 뜻이에요? 사라가 찡그리며 물었다. 클라리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사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반영,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내면을 보여주는 모습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우리의 결점과 불안감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거울을 피하죠. 하지만 거울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사라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항상 너무 오래 거울을 바라보는 것을 피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안에서 자신이 싫어할 모습을 발견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도구로 활용하죠? 클라리스는 희미하게 웃으며 기다렸던 질문이라는 듯 말했다. 바라보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집중할 것, 바꿀 것, 받아들일 것을요. 거울은 진실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당신의 힘을 상기시킬 수도 있어요. 당신은 예술가이자 예술 작품이니까요. 사라는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하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겠네요. 물론 어렵죠. 클라리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름다움, 자신감, 자기 수용, 이 모든 건 어렵게 얻는 거예요. 하지만 그 노력은 가치가 있어요. 자신의 반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그것을 숨기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클라리스는 거울에서 한 걸음 물러나 사라의 얼굴을 주에 깊게 살폈다. 이제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거울 속 당신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나요? 사라는 당황한 채로 망설였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도 모든 걸 알아가고 있는 누군가요. 좋아요. 클라리스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그건 솔직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하세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정하고 그녀가 되세요. 사라는 거울을 다시 보며 클라리스의 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자신감 있고 창의적이며 용감한 사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자신의 반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클라리스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기억하세요. 자기야. 거울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당신이 보여주는 것을 반영할 뿐이에요.
그러니 반영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보여주도록 하세요. 사라는 클라리스의 집을 나서며 노트북이 생각과 아이디어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가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움츠러들지 않았다. 대신 약간 고개를 기울이며 예술가가 캔버스를 살피듯 자신을 살폈다. 어쩌면 그녀는 생각했다. 클라리스가 옳을지도 몰라. 아름다움은 선물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이 그 선택을 할 때일 것이다. 저녁 식탁. 사라가 에디의 집에 저녁 식사를 위해 도착했을 때 태양은 이미 지평선 아래로 사라져 하늘에 황금빛과 남색의 잔영을 남기고 있었다. 평소 이야기와 햇살로 가득하던 정원은 나무들 사이에 걸린 종이등불의 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긴 나무 테이블 위에는 서로 다른 접시들과 따뜻한 저녁바람에 흔들리는 촛불들이 세팅되어 있었다. 마가렛, 조, 클라리스, 그리고 에디는 이미 자리에 앉아 웃음소리를 밤 공기 속에 흘려보내고 있었다. 사라는 다가가며 갑작스러운 긴장감을 느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이 여성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지혜를 흡수했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절정처럼. 저기 그녀가 왔군. 마가렛이 극적으로 일어나며 자신의 잔을 들어올렸다. 우리의 작은 기록가가 그녀의 존재로 우리를 빛내주고 있군요. 앉아. 수프가 식기 전에 조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말투를 부드럽게 했다. 사라는 노트북을 팔 아래 끼고 빈자리에 앉았다. 본능적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오늘 밤에는 그것이 필요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특별한 날이야. 클라리스가 앞에 차려진 음식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에디의 요리는 악마도 매료시킬 만큼 훌륭해. 그리고 배불리 먹일 수도 있지. 마가렛이 윙크하며 덧붙였다. 대화는 구운 채소, 향기로운 스튜, 바삭한 빵이 담긴 접시들을 돌리며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사라는 글을 쓰기보다는 더 많이 웃고 있었다. 식탁에서의 이야기는 유머와 따뜻함으로 짜인 한 편의 테피스트리 같았다. 접시가 치워지고 와인이 따르자 저녁의 분위기는 변하기 시작했다. 에디가 의자에 기대며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는 눈빛에 반짝임이 가득했다.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사라가 과수원에서 했던 말이 생각나요. 그녀가 자신의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한다는 이야기. 사라는 갑자기 스스로 의식하며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게 말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조용히 해야. 에디가 부드럽게 말했다.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니까요. 테이블은 조용해졌고 에디의 말의 무게가 그들 위에 내려앉았다. 한 번 기회를 놓친 적이 있어요. 조가 말에 사라를 놀라게 했다. 조는 항상 안정적이고 확신에 차 보였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뉴욕 갤러리에서 내 작품을 전시할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었죠. 하지만 거절했어요. 왜요? 사라는 조용히 물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조는 간단히 말했다. 내가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거나 더 나쁘게는 무시할까 봐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죠. 그리고 몇 년 동안 후회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작품은 정말 훌륭해요. 사라는 말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잖아요. 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두려움이 나를 이겼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기다리게 된다는 거요. 마가렛은 와인을 휘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남자와의 기회를 놓친 적이 있어요. 잘생기고 매력적이면서도 정말 성가셨던 사람이었죠. 파리에서 춤을 췄고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도 그 순간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요. 인생은 만약에로 가득 차 있어요. 클라리스가 뜻밖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런 순간이 많았죠. 맞지 않은 역할들, 믿지 못했던 사람들. 하지만 알게 된 건 있어요. 만약에보다 더 나쁜 건 그것에 당신 자신을 정의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라는 노트를 빠르게 적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걸 멈추려면요? 멈출 수는 없어요. 에디가 단호하게 말했다. 두려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 줄 알아야 하죠. 설령 넘어지더라도 적어도 시도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공기를 무겁게 채우며 진실을 전달했다. 사라는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며 이 여성들을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후회를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선 그들의 삶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사라, 너는 어떻니? 에디가 물었다. 어떤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니? 그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그녀는 모아온 이야기들, 교훈과 진실로 가득한 노트를 떠올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생각했다. 실패가 두려워요. 그녀는 인정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글을 쓸까봐, 내가 충분히 훌륭하지 못할까봐. 에디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사라의 손 위에 올렸다. 그렇다면 성공한다면 어떨까? 사라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 질문이 가슴 깊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시도해야 해요. 자기야, 마가렛이 잔을 들며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으니까요. 시도를 위해 조가 자신의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뛰어들기를 위해 클라리스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야기를 위해 에디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쓰기 위해 우리가 감수하는 기회를 위해. 사라는 잔을 들어올리며 가슴 가득 감사와 결심을 느꼈다. 모두에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뛰어드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잔들이 서로 부딪히며 밤 공기에 약속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라는 두려움이 점차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건 알았다. 이제 시작할 때라는 것을. 도약하기. 저녁 식사는 사라의 머릿속을 아이디어로 가득 채우고 가슴에는 질문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았다. 전날 밤 에디의 말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만약 당신이 성공한다면 어떨까? 몇 주 동안 그녀는 이 놀라운 여성들의 지혜를 수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보물처럼 노트에 채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히 모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교훈들을 활용해야 했다. 그들이 권유했던 것처럼 도약해야 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전화가 진동하며 생각을 끊었다. 에디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호숫가의 카페에서 만나자. 노트를 가져와. 사라는 미소를 지었다. 에디는 그녀가 언제 한 번의 자극이 필요한지 아는 듯했다. 카페는 서로 다른 의자와 오래된 책들로 채워진 선반이 있는 아늑한 곳이었다. 사라가 도착했을 때 에디는 이미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에디는 손짓으로 사라를 불러 앉게 했다. 잘 왔어. 에디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어젯밤에 내가 약간의 자극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거든. 사라는 긴장된 웃음소리를 냈다. 맞아요. 필요했나 봐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에디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뭐가 너를 막고 있지? 제 글이 충분히 좋지 않을까 봐요. 사라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에디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조듬의 적은 완벽이야. 사라는 찡그렸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에디는 찻잔을 내려놓고 손을 테이블 위에 얹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작업이 완벽하길 원해. 하지만 완벽은 환상이야. 사라. 그것은 시작을 가로막는 함정이야. 진실은
좋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야. 좋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 전혀 좋지 않으면요? 사라는 얼굴이 붉어지며 물었다. 그럼 배우는 거지. 에디는 간단히 말했다. 조정하고, 성장하고, 도약의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너 자신을 믿고 뛰어드는 거지. 사라는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의 노트를 바라보았다. 저는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중요한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럼 기다리지 마. 에디는 단호하게 말했다. 글을 쓰기 시작해. 나누기 시작해.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하려면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해. 사라는 노트를 펼쳐 메모와 관찰들로 가득 찬 페이지들을 훑어보았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에디는 작은,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아는 것에서 시작해. 우리에 대해 써봐. 정원.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해. 내게 진실된 것을 써봐. 그리고 누가 읽을지 걱정하지 마. 먼저 너 자신을 위해 써. 그 말은 사라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결과에만, 실패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글을 쓰고 싶었던 이유를 잊고 있었다. 그것은 인정을 받거나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 여성들에게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담아내는 것이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 에디는 미소를 더 크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기억해. 사라, 너의 이야기도 우리만큼 중요하다는 걸 자신을 잊지 마. 카페를 나서며 호숫가의 향이 에디의 말의 따스함과 섞여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어딘가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자신이 들고 있던 무거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라진 듯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옆에 놓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처음에는 단어들이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정원 파티, 조의 작업실, 마가렛의 왈츠와 클라리스의 거울에 대해 썼다. 에디의 과수원과 그녀를 도약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게 해준 저녁 식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천천히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채웠다. 희망이었다. 이 여정이 어디로 이끌지 몰랐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정을 믿고 이야기가 자라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가 질 때쯤 그녀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무언가의 시작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걸로 충분했다. 도약하기, 발표할 시간이 되자 사라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청중들을 힐끗 바라본 후 멘토들을 보고 안정된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 책은 이야기들의 모음입니다. 용기, 우아함, 대담함으로 살아온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책은 교훈들의 모음이기도 합니다.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성장의 힘, 그리고 연결의 마법에 대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며 청중을 둘러보았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제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혜와 답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도 도약할 수 있는 용기. 이 여성들은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드는 것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에디에게로 향하자 에디는 격려의 미소를 지었다. 이 정원. 이야기들은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눌 때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희망, 사랑, 그리고 회복력을 심는 씨앗들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이 어떻게 자랄지 모를 때조차도요. 이어진 박수 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으며 방을 햇빛처럼 가득 채웠다. 연단에서 물러난 사라는 안도와 감사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저녁은 웃음과 대화로 순식간에 지나갔다. 손님들은 책의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섰고, 일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따뜻한 말을 건넸다. 줄 끝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사라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책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고, 눈에는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그 여성이 차례가 되자 말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 미뤄왔던 일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사라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미소 지었다. 그 말씀,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오네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사라는 멘토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마가렛은 최근 파리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존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즐기고 있었다. 클라리스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으로 사라에게 아는 척 미소를 지었다. 에디는 사라의 손을 잠시 붙잡으며 안심시키는 한 제스처를 취했다. 해냈구나, 에디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정말 멋지게 해냈어. 사라는 목에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들 덕분이에요. 모두 덕분이에요. 에디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애야. 너 덕분이야. 우리는 그저 너 안에 이미 있는 것을 일깨워준 것뿐이야. 사라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여성들에 둘러싸인 채 깊고 지속적인 감사의 감정을 느꼈다. 책은 세상에 나왔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질 것이고, 더 많은 씨앗이 심어질 것이며, 더 많은 정원이 자라날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다가올 어떤 것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다. 첫 도약. 몇 달 후, 사라는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서점에 서 있었다. 그녀의 책은 입구 옆 테이블에 진열되어 있었다. 지혜의 정원, 대담하게 살았던 여성들의 교훈 라는 제목은 짙은 녹색 표지 위에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책을 손에 쥐는 느낌은 비현실적이었다. 늦은 밤, 스스로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녀에게 영감을 준 여성들의 끊임없는 격려의 결실이었다. 출간 행사는 작지만 에너지가 넘쳤다. 친구, 가족, 그리고 책에 관심을 가진 낯선 이들이 의자를 채웠다. 방 앞줄에는 에디, 마가렛, 조, 클라리스가 앉아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사라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사라의 가슴을 감사로 가득 채웠다. 사라가 연설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끼며 연단으로 걸어갔다. 준비해온 메모 카드를 잠시 내려다보았지만, 곧 옆으로 치워두었다. 이 순간은 연습된 말보다 솔직함이 필요했다. 이 책을 쓰는 게 정말 두려웠어요. 그녀는 시작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감정이 배어 있었다. 이 이야기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까봐, 제가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죠. 그녀는 잠시 멈추며 에디를 바라보았다. 에디는 작은 격려의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사라는 계속했다. 두려움은 과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약하는 거예요. 단어와 순간, 교훈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녀는 책을 들어 청중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용기, 지혜, 그리고 평범한 삶 속의 비범한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들은 성장이 가진 혼란스러움을 받아들이고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온전히 살아가야 할 무언가로 보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고 공기는 기대와 연결로 가득 차 있었다. 사라는 미소 지으며 점점 자신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영감을 준 것만큼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어디로 향할지 모를 때도 도약하는 것을 믿도록 말이죠.
이어진 박수는 따뜻하고 우렁찼다. 사라는 뒤로 물러나며 안도와 기쁨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멘토들을 힐끗 바라보았고 그들은 가장 크게 박수를 치며 미소 속에 자부심을 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사라를 만나기 위한 줄이 만들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책에 사인을 받으러 왔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다. 줄 끝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책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의 글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 여성이 차례가 되자 말했다. 항상 두려워했던 직업에 지원할 용기를요. 사라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됐나요? 그녀가 물었다. 다음 달에 시작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라는 책에 격려의 말을 적으며 사인을 했다. 여성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을 때 사라는 에디의 말이 떠올랐다. 씨앗을 심으면 그것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라게 된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여성들은 서점의 카페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모였다. 사라는 피곤했지만 기운이 넘쳤다. 해냈구나, 조가 간단히 말하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작가에게 마가렛이 덧붙이며 눈을 반짝였다. 덕분에 우리도 멋지게 보였어. 도약을 위해 클라리스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에디는 따뜻한 표정으로 사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첫 번째 도약을 했구나. 그리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봐. 사라는 자신의 잔을 들어 올리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모두에게 그녀는 말했다. 도약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잔들이 부딪히며 조용한 카페에 부드럽게 울렸다. 커피를 마시며 사라는 깊고 흔들림 없는 목적의식을 느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새로운 계절. 정원과 사라에게 세월은 참으로 너그러웠다. 에디와 함께 시작한 워크숍은 번창하여 전 세계에서 온 여성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용기의 씨앗을 심으며 서로에게 지혜를 키우는 공간이 되었다. 정원은 이러한 성장을 그대로 반영하듯 매년 더 밝게 꽃을 피웠고 연결을 찾는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길이 닳아 있었다. 선선한 여름 저녁, 사라는 다시 정원의 긴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와 갓 구운 스콘 접시가 놓여 있었다. 에디는 낡은 일기를 무릎에 얹고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마가렛, 조, 클라리스는 여행 중이거나 각자의 일로 바빴지만 그들이 함께 만든 정원 속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정말 잘했어. 사라, 에디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되었어.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모두 당신들 덕분이에요. 당신들 모두요. 에디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애야. 이건 너의 것이었어. 우리는 그저 물과 햇빛을 조금 준 것뿐이야. 그 말은 따뜻하고 안정된 기운으로 공기를 채웠다. 사라는 테이블 옆에 놓인 자신의 최신 책을 힐끗 보았다. 제목이 저무는 햇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이제 책은 정원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새로운 작품은 그녀 자신의 여정과 교훈, 그리고 그녀가 만난 여성들이 그녀의 시각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탐구하고 있었다. 이제는 무엇을 할 거니? 에디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이제 내 이야기를 썼으니. 사라는 망설였다. 그녀는 책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느라 그 이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아직 더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에디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성장의 아름다움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야. 정원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묻지 않아. 그저 한 계절씩 꽃을 피우지. 사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또 하나의 노트북을 위한 비유네요. 늘 그렇지, 에디는 잉크하며 말했다. 저녁이 깊어지자 대화는 정원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흘렀다. 지혜를 찾으러 왔다가 용기를 얻고
간 여성들. 교사를 꿈꾸다 마침내 베이커리를 열게 된 교사. 그림을 배우게 된 퇴직자. 그리고 회복력에 대해 팟캐스트를 시작한 젊은 엄마. 각각의 이야기는 사라와 에디가 함께 가꾼 나무의 또 다른 가지. 또 다른 꽃이었다. 그게 다음에 해야 할 일이네요. 사라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것. 에디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지며 미소를 지었다. 다음에 심을 씨앗을 찾았구나. 사라는 몸을 기대며 불확실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분명한 목적을 느꼈다. 마치 정원 자체가 그녀에게 속삭인 것처럼. 별이 하늘을 채우기 시작하자 에디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사라의 손을 잡았다. 한 가지만 약속해줘, 그녀가 말했다. 뭐든지요, 사라가 대답했다. 너 자신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줘, 에디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길을 잃기 쉬워. 하지만 내 목소리도 똑같이 중요하단다. 사라는 에디의 손을 꼭 쥐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잊지 않을게요. 한동안 둘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정원은 귀뚜라미의 부드러운 소리와 나뭇잎의 바스락거림으로 살아있었다. 사라는 둘러보며 함께 만든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난처였고 유산이었으며 이야기가 심어지고 자라는 장소였다. 그리고 저녁 공기가 서늘해지자 사라는 다가올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바통을 넘기며 정원은 여느 때처럼 생기 넘쳤지만 오늘은 공기 중에 조용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사라는 익숙한 길을 따라 과수원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에디가 가장 오래된 사과나무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에디의 손은 나무의 거친 나무 껍질 위에 가볍게 얹어 있었다. 그 나무는 에디처럼 수십 년 동안 품위 있게 세월을 견뎌내었고 가지는 탐스러운 열매들로 가득 차 있었다. 넌 항상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알더라. 에디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찾기 쉽게 계시잖아요. 에디는 몸을 돌려 약간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정원은 정말 아름답구나. 더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늘 나를 놀라게 해. 당신 덕분이에요. 사라는 말했다. 당신이 이걸 만들었어요. 에디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만든 거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걸 돌볼 차례야. 사라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마를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에디는 부드러운 한숨을 쉬며 손으로 나무 껍질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이제 나는 한 발 물러서려 한다. 사라. 이제는 내가 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정원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가 되었어. 그 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로 사라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느린 걸음걸이와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에디의 표정을 보며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직접 듣게 되자 감사와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아릿한 감정이 뒤섞였다. 제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라는 인정했다. 넌 준비됐어. 에디는 단호히 말했다.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었어. 너만 몰랐을 뿐이야. 사라는 과수원을 둘러보았다. 함께 심었던 나무들, 함께 가꾼 정원을 바라보며 에디 없이 이 모든 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상상이 그녀에게 벅차게 느껴졌다. 제가 이걸 망치면 어떡하죠? 사라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에디는 사라를 여러 번 안심시켜 주었던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면 배우면 돼. 그리고 성장하면 돼. 이 정원은 완벽에 대한 게 아니야. 절대 그랬던 적도 없어. 이건 내가 심는 씨앗과 그들에게 주는 사랑에 대한 거야. 둘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주변을 감쌌다. 사라는 에디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그녀를 형성하고 용기를 준 교훈들을 떠올렸다. 에디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놓아주는 일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졌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사라는 마침내 물었다.
난 여전히 여기 있을 거야, 에디는 말했다. 하지만 중심에는 있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방문객으로 정원을 즐길 때야. 그저 성장하는 모습을 가장자리에 서서 지켜보며.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속의 아픔이 약간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제가 당신이 필요하면요. 에디는 손을 뻗어 사라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이 정원 속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 넌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어. 사라, 내 자신을 믿어. 둘이 정원으로 다시 걸어갈 때, 태양은 하늘에서 점점 낮아지며 그들이 함께 걸어왔던 길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날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여성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산들바람에 실려 부드럽게 들려왔다. 사라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얼굴들도,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한 목적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정원의 중심에 도착했을 때 에디는 잠시 멈추며 마지막으로 사라에게 말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정원이 아니야. 그녀는 말했다. 이건 유산이야. 이제는 내가 이걸 앞으로 이끌어야 해.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결단력으로 부풀어 올랐다.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안다는 걸 알아. 에디는 밝고 흔들림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가봐. 정원이 널 부르고 있잖아. 사라가 여성들을 맞이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 그녀는 마치 정원 자체가 그녀를 안정시켜주는 것 같은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가 수없이 걸었던 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길이 되었고, 처음으로 그녀는 압도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뒤에서 에디는 조용히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잠시 더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정원의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바통은 넘겨졌고 정원은 훌륭한 손에 맡겨졌다. 정원은 조용한 장엄함 속에서 사라에게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인내의 힘, 용기의 필요성, 그리고 나누고 가꾸는 이야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을 때마다 삶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장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고 숨이 멎을 정도로 진정한 성장. 그녀가 그 모든 중심에 서서 목소리와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녀는 공기 속에 엮인 연결의 부드러운 울림을 느꼈다. 사라는 지혜가 없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고, 가꾸고,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정원의 조용한 품 안에서 사라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유산은 단일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용기, 사랑, 희망의 무수한 씨앗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정원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으며 그녀는 그것을 감사와 결단력, 그리고 변치 않는 경이로움으로 앞으로 나아갔다.